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4.13 총선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휴일인 오늘 궂은 날씨 속에서도 뜨거운 유세전이 펼쳐졌습니다. 전주시 갑 후보자들의 유세 현장을 정원익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누리당 전희재 후보는 풍남문 광장을 찾았습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가 전북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거듭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중앙 정치권과 연계, 또 지역의 현안을 잘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아주 적임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는 중앙시장에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60년 정통 야당의 후보로서 총선 승리를 이끌고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도심을 살리고 또 어르신께 효도를 하고 그리고 재벌 위주의 경제가 아니라 골목 상권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앞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는 객사 앞에서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중앙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내고 전북의 몫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지방의 의제, 지방의 가치를 가지고 중앙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무소속 유종근 후보는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전주의 발전을 이끌고 전북 정치권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적임자임을 내세웠습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하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는 것, 나라 경제도 살리고 우리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이 두 가지가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빗줄기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후보들은 휴일조차 잊은 채 쉼없이 표밭을 누볐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JTBC 전주방송이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팽팽한 대결이 예상되는 김제 부안 선거구 후보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김효성 후보는 국가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새만금이 조기 완공을 하고 김제 부안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여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핵심 공약은 국가 종자산업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국제 신공항 유치, KTX 김제역 정차 추진, 세계 최고 수생정원 조성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4선에 도전합니다. 전북의 최다선 의원으로 강력한 정치력과 추진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새만금 내부 개발이 완료되는 시기입니다. 바로 20대 국회가 중요합니다. 힘있고 경륜 있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핵심 공약은 기초연금 내실화와 노인 일자리 확보, 새만금 내부 개발 조기 완성,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 지속 가능한 농어철학교 육성 등입니다. 국민의당 김종회 후보는 학성강당을 이끌어온 인문학자입니다. 토박이를 자처하는 김 후보는 지역과 민생을 외면해온 기득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일이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고향의 실정을 잘 알고 또 애향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공약은 국제공항 유치 등 새만금 SOC 조기 구축, 직불제 개선을 통한 농어축산인 소득 증대, 국가 종자산업 클러스터 구축, 김제 부안 1000만 관광객 유치 등입니다. 정의당 강상구 후보는 40대의 젊은 리더십으로 지역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제 부안의 땅은 기름집니다. 근데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가난합니다. 저는 진보정당의 정치인으로서 다른 당과 싸우거나 다른 후보와 싸우지 않고 가난과 불평등과 싸우겠습니다. 핵심 공약은 목표소득 직불제와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 5% 지역 청년 고용 할당제 실시,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한 탈핵화 추진,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구축 등입니다. 김제 부안은 더민주화 국민의당 후보가 양강구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의 추신지를 따지는 소지역주의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틀째 전주 한옥마을에서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이번 선거가 신뢰와 참여, 희망과 화합이 어우러진 축제의 한마당이 되도록 유권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정동영과 김광수, 장세환 등 전주에 출마한 국민의당 후보 3명이 오늘 객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친노 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며 친노 패권주의를 무너뜨리고 전북 정치를 부활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4월 한 달을 세월호 희생자 추념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추모 행사를 엽니다. 전북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2주기의 주제를 애도와 기억으로 정한 뒤 토론회와 학생 안전을 주제로 한 협동 걸개 그림을 그리고 세월호 참사 영상 등을 상영합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 사이버 추모관을 운영하고 세월호 참사 상징물을 제작하며 학교별로 자율적인 추념 행사를 통해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로 했습니다. 산에서 나오는 목재 부산물은 친환경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아직 수익성 있는 사업 모델이 부족해 목재 부산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자치단체들은 벌채나 숯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잔가지와 폐목재 등을 수집하는 바이오매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경우 지난해 45명의 인력을 투입해 80톤의 부산물을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을 저소득층의 난방용 땔감이나 톱밥으로 공급했습니다. 사업비에 5억 원이 들어갔지만 수입은 3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오는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산물을 수집하여 목재 파쇄 및 목재 재활용 등 장기적으로 다양한 바이오매스 활용 방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은 지난 2012년부터 간벌재를 활용해 보일러용 나무 연료인 펠릿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억 원을 들여 공장을 지었지만 해마다 1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 지난해부터 민간에 운영을 넘겼습니다. 펠릿의 원료인 목재 부산물을 싼 가격에 구하기 어렵고 소비처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료를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처가 확대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죠. 산림 바이오매스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정부에서도 연구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기본적인 원료 공급, 수요 발굴 등의 수익 모델이 없어 산업화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윤상입니다. 전북연구원의 조사 결과 KTX를 이용해 전북을 방문한 관광객은 평균 30만 7천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 항목별로는 식사비와 음료비가 12만 8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비 8만 2천 원, KTX 요금을 제외한 교통비는 3만 6천 원입니다. 전북연구원은 KTX 이용객의 70%가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 전북 관광과 레저 활동이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농촌 체험마을과 관광자원을 잇는 기차 여행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농림부는 오는 6일부터 다음 달까지 용산역에서 남원역, 용산역에서 전주역 등 전국적으로 8개 지역을 연결하는 농촌 관광 기차 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남원의 다로름마을과 혼불문학관, 전주 한옥마을과 완주 오복마을 등을 연계시켜 농촌 관광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이 다음 달부터 왕궁 축산단지 축사를 추가로 사들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축사거리 제한 강화로 축사 거래 가격이 오르자 보상 단가에 반영해달라며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환경청이 지난 2011년부터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50만 제곱미터의 축사를 사들인 왕궁 축산단지입니다. 내년까지 250억 원을 들여 추가로 12만 제곱미터의 축사를 사들일 계획입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다음 달부터 축산 농가로부터 접수를 받아 매입 감정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축사를 팔기에 따른 의사를 보이는 왕궁 지역 농가는
두세 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대지 축사 거리 제한은 민가로부터 500m에서 2km로 강화됐습니다. 축사 거리 제한의 규제가 강화된 뒤 새 축사를 짓기 어렵게 되자 농가들이 주변 축사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보상금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2억, 3억도 안 되는데 그것 받아가 어떻게 나가겠냐고. 축사 거래한 데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부터 축사금이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아니더라도 다만 그거 반제는 지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새만금 환경청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왕궁 지역 농가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감정평가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에 있는 축사들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반영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강화된 축사 거리 제한 규정이 왕궁 축사 매입을 어렵게 만들어 전라북도가 새만금 수질 개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농협전북본부가 농민들의 농작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농기계 은행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전북본부는 올해 농작업 대행 면적을 지난해 18만 9천 헥타르에서 올해 23만 헥타르로 늘리기로 하고 지역 농협과 작업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농민들의 농작업 수요에 맞춰 135억 원을 들여 농기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생태도시의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해 자전거 교통순찰대 운영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교통 혼잡 지역인 서부 신시가지와 한옥마을 등에 6명으로 이루어진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오는 6월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단속 사각지대의 불법 주정차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 3시 10분쯤 군산시 나운동 한 도로에서 19살 김모 군이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62살 김모 씨의 택시를 들이받아 2명 모두 다쳤습니다. 경찰은 김 군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3시쯤에는 정읍시 상동 한 삼거리에서 20살 정모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9%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전신줄을 들이받아 정 씨가 다쳤습니다. 전북은 오늘 오후부터 약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5mm가량 더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은 아침에 비가 그친 뒤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20도를 오르내리면서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서